국정기획위원회 오전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대변인께서 브리핑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피해가 많아서 걱정이 큽니다.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민들께서 빨리 집으로 또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과별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하겠고요. 주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4주가량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총 22차례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전체 회의는 오늘 하게 되면 6번째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변인 브리핑은 서면을 포함하여 총 36번 진행했습니다. 먼저 오늘 전체 회의에는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경제 안보와 새 정부 국정기획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 특강은 전체 회의, 매주 있는 전체 회의를 격주로 특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국정기획위원회 주로 활동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후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논의 과정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또 추가해야 할 것은 없는지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정기획 분과와 각 분과가 국정과제 분류를 위한 세부 조정 과제를 지난주에 1차 거쳤고 또 이번 주에 또 추가로 또 작업을 진행해서 정리된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속속 종합 정리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부 5년간의 실행 계획이 단단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각 분과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된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 논의를 거쳤고 이번 주에 다시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이번 주에 운영위의 종합적인 내용들이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개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재헌절에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수로 국민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국정기획위원회도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한국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했고 이 간담회를 통해서 국민 참여형 개헌 설계에 대한 제안과 국민 개헌 토론회 같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경제 1분과에서는 조세재정 제도개혁 대선 TF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확충 방안, 재정의 투명성 방안, 그 무너진 세수 기반을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2분과에서는 지난 7월 17일에 열렸던 우수인재 육성 유치 및 유출 대응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복합 전략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두의 광장은 지난주에 접수된 민원이 100만 건을 돌파한 데 이어 정책 제안도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민원과 정책 제안을 포함해서 125만 건이 넘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7월 22일 날 14시에 이곳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국정기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때 모두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언론 여러분들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국방 분야 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현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두의 버스는 충청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천안, 청주권 그리고 논산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을 보완해서 충청 지역도 수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해 지역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그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브리핑 하겠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맨 앞에. 요즘 이쪽에는 잘 앉지 않고 다 저쪽에 가서 앉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는 겁니까? 동아일보 조은영 기자입니다. 이제 새 정부 운영 계획에 관련해서 이번 주에 운영위에 좀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 받으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좀 요 일정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요거 좀 국민들이랑 공유되는 시점 뭐 반복해 여쭙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좀 여쭙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각 분과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정과제 또 재정계획을 포함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계획 5개년 계획을 현재 작성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작성 과정에서 각 분과와 총괄하는 기획분과와 계속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각 분과별 중복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혹은 공약사항이 누락된 것도 있고 공약사항이 아닌 것인데 추가된 부분들도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1차로 조정을 지난주까지 마쳤고 이번 주에는 2차 조정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리된 것을 만들어서 그 정리된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토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그 2차 조정 과정이 언제 정리가 될지를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진행해 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조정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과 차원에서 정리되는 과정을 좀 거치고 그렇게 조정이 되면 그 부분을 이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럼 통상 그 협의를 거치고 뭐 대통령께 서면 혹은 뭐 대면 보고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되면 이제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서 종합 정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 스케줄에 대해서는 뭐 며칠까지 국정기획위는 정리를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내부적인 목표는 있습니다만 그 목표는 약간 유동적이어서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대개 이제 그런 식의 흐름으로 이제 마무리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좀 그 정도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명 부탁드립니다. 네, 더팩트 김시영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연절에 전면적인 개헌보다는 5.18 정신 헌법 수록이나 비상계엄 통제장치 도입을 먼저 좀 선제적으로 개헌에 나서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데 혹시 국정위에서도 전면적 개헌이나 단계적 개헌 중에 좀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할지 관련 논의하신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뭐 저희들은 그렇게 논의를 뭐 나누어서 개헌하거나 뭐 하는 것은 논의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했던 구체적인 개헌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헌안을 정리했고 그리고 그 국정과제로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좀 듣고 있는 것이고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필요 이행 조건이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그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주체는 국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결국은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그 개헌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국회가 판단해서 만약에 의장님의 생각처럼 단계적 개헌안을 추진하시든 아니면 완샷으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하시든 그건 국회의 논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지 그건 저희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렇게 저렇게 또 말씀드리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신지연입니다. 아까 대변인님께서 국정의 활동 후반기 접어드는 만큼 조정 필요한 상황 정리하고 있다 언급 주셨는데, 정부 조직 개편 관해서는 지금 좀 어떤 부분들이 조정 필요한 상황인지 좀 여쭙습니다.
예, 아직은, 거의 어느 정도, 윤곽은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려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세부적인 추진 과정 속에서, 좀 가다듬을 돼야 할 부분들이 있고 해서, 대통령실 등 이제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논점들이 좀 있었고 그 논점들을 지난주에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TF 차원의 추가적인 정리를 했고 추가적인 정리를 통해서 정리된 안이 있는데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전체 차원에서 TF 말고 전체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고 여기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대통령실 등과 협의를 또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그 논의를 진행하는 그런 그 스피드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해드리는 것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또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그러면 이따가 그 모두 공개되는 행사가 하나 있죠. 그 노동안전보건단체와 이제 간담회가 오후 3시 반에 있고, 모두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가 되는데, 오늘은 이찬진 사회 1분 과장과 이용우 고용노동팀장, 이제 국회의원이죠. 이용우 국회의원, 그리고 노동안전보건단체 대표 등 이제 인사말을 하고 이제 이 의원이 비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주제는 사실은 여전히 한 해에 사고 재해 사망자가 8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근절해 나갈 것인가가 저희들의 숙제이고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동자 혹은 이제 노동안전단체 또 사용자 측하고도 간담회들을 진행하면서 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다듬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드리고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